이번 시간에는 무역계약의 기초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무역의 기초, 아주 간단한 내용을 소개드릴 예정인데요. 국제무역에 관련된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무역이란 언어와 법체계 그리고 문화가 상이한 국가 간의 거래를 말합니다. 전통적인 무역 환경에서는 물건과 물건끼리의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는 무역 거래가 주였다고 한다면, 현재는 수출자는 물품을 그리고 수입자는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로서 무역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물품에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기술이나 용역과 같은 보이지 않는 무역에 대해서도 무역 거래라고 일컫기도 하는데요. 이 무역에 관련된 개념이 점점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종이에 의한 문서를 활용한 무역 거래가 주였다고 한다면, 전자상거래라는 개념이 발생을 하면서 전자상거래를 통한 무역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술이나 용역뿐만 아니라 물품에 관련된 전자상거래도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고 있고, 개인이 직접 물품을 수입해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전자상거래 수출, 수입이 활성화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프만 봐도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달러 기준으로 11억 달러, 그리고 260만 건에 관련된 건수가 수출로 잡혀져 있고요. 나라별로 보게 된다면 일본, 중국, 미국과 같은 국가들에서 엄청난 전자상거래 수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상거래 수출 그리고 B2C 개인 간의 거래를 할지라도 무역에서는 이러한 위험이 계속해서 따라붙게 되는데요. 언어와 법률, 제도 등이 상이한 국가 간의 거래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국내 거래보다 더 많은 위험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위험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운송 위험입니다. 국제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국제 간의 물품 운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분실이나 파손 등의 위험이 국내 거래보다 조금 더 높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용 위험이나 상업 위험에서 보시다시피 그 수출자 그리고 수입자에 대한 신용이나 상업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출자가 파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입자가 말도 안 되는 사안으로 클레임을 건다든지 이런 위험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환위험도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는 원화를 쓰고 있고 미국은 달러화를 쓰고 있는데, 국제 무역을 하게 되면 외화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환율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위험을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고스란히 부담을 하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상 위험이 존재를 합니다. 국가가 파산을 한다든지 전쟁 위험을 겪게 되는 경우에 수출자는 잘못이 없지만 수입자가 수입을 못하게 되어 수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위험들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따라서 러시아 수출을 위주로 하고 있었던 수출자분들은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무역거래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역거래는 크게 성립, 이행, 종료의 단계를 거치게 되고, 일반적인 무역 환경에서는 위에 있는 성립, 이행, 종료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를 하게 되면 성립, 이행, 종료의 단계는 동일하지만 그 내용 간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전자상거래 계약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수출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상품 등록과 소비자의 주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품을 등록할 때는 품질이나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 배송 조건 등을 안내를 하게 되겠죠. 주문이 있게 되면 전자상거래 계약이 이행되기 시작을 합니다. 수입자는 그리고 개인은 결제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결제 환경과는 달리 페이팔이나 알리페이 등과 같은 전자상거래 결제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고요. 운송계약 그리고 보험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있겠죠. 수출자가 물품을 잘 보내고 수입자가 물품을 잘 받게 되고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전자상거래의 계약은 종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분실이나 파손 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클레임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는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물품이 송부되게 되는 경우에는 클레임이 여전히 있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반품 그리고 다시 국내 수입을 하는 절차 그리고 환불의 절차가 시행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역계약의 성립에 관련해서 무역계약의 법적 성질을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역계약의 법적 성질을 이론적으로 4가지 정도로 안내를 하는데요. 낙선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
그리고 불요식 계약이 있습니다. 낙선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요식 계약에 따라서 무역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일방 당사자의 청약, 그리고 일방 당사자, 상대방 당사자의 승낙이 있게 되면 무역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쌍무계약이나 유상계약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린다면 수출자는 물품을 송부해야 될 의무가 있고 수입자는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생긴다라는 부분이 생길 것이고요. 불요식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의사표시만으로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는 내용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부분들도 이것과 다를까? 동일할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전자상거래 수출 같은 경우에 특히 개인을 통한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계약이라든지 법적 성격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물품을 송부하는 대금 지급, 물품에 관련된 품질, 그리고 대금 지급의 방법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쇼핑몰 내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업무를 진행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역계약의 기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